1420년, 그날의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으로서 궁궐에 머물고 있었고, 세종은 점점 훌륭한 군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 밤 장미에게 맞았던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집안을 잘못 다스렸구나.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저의 말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2년 전 궁녀 장미가 과인의 무릎을 두들겨 벤 일이 있었소. 저는 그 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도 그 일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과인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소. 한낱 궁녀의 실수라고, 그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라고 생각했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하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인의 착각이었소. 그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소. 그것은 징조였소. 궁궐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던 것이오. 2년 동안 궁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궁녀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내관들이 예법을 무시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일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들어보시오.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완경왕후의 신주를 모신 수레가 있었소. 그 신주는 과인의 아내 왕비의 위패였소. 그런데 내관들이 그 수레 위에 올라탔소. 신주를 모신 신성한 수레에 감히 사람이 올라탄 것이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불경죄였습니다. 신주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내관들이 그것을 그저 평범한 수레처럼 여기고 올라탔다는 것은 궁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잘 아는 과인이 아끼는 물건이었소. 그런데 어떤 내관이 그 차를 도랑에 던져버렸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상황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것이오.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소. 제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매룡이라는 자는 더욱 가관이었소. 그 자는 내 새나 베어가라고 희롱하듯 말했다 하오. 상황을 향한 조롱이었소. 비록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역적의 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은 궁녀소비라는 자는 소헌왕후의 옷을 찢었소.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세종의 어머니, 왕실의 어른이신 분의 옷을 찢다니. 이것이 신하가 할 짓이오, 궁녀가 할 짓이오.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제가 궁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바로 2년 전 궁녀 장미가 과인의 무릎을 두들겨 벤 그 일이었소. 그때 과인이 엄벌에 처했어야 했소. 그랬다면 다른 이들이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저는 그때 관대했습니다. 아니, 관대했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자신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궁궐 전체의 기강회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시오. 완경왕후 신주수레에 올라탄 내관들, 차를 도랑에 던진 자, 매룡 소비 모두 참형에 처하시오. 참형. 목을 베는 극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명은 곧 법이었고 그들이 저지른 일은 확실히 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며칠 후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내관과 궁녀들이 목이 잘렸습니다. 궁궐 안은 다시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감히 규율을 어기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그녀의 최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녀를 제가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도 차명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궁궐에서 쫓겨났을까요? 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장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만약 그녀가 죽었다면 그녀는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황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가? 궁궐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의무라고, 통치자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날 밤, 장미가 제 무릎을 두들겨 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위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분노와 억울함은 권력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가? 집안을 잘못 다스렸다. 제가 신하들에게 한 그 말은 단순히 궁궐 관리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권력자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장미의 그 한 번의 반항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갔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궁녀 장미가 제 무릎을 두들겨 팬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집안을 잘못 다스렸다고 자책했을까요? 단순히 궁궐의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권력자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왕위를 쟁취했고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제 한마디에 사람들이 떨었고 제 결정으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저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아무리 낮은 신분이라도 그들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약한 존재라도 짓밟히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장미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꾸짖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저를 쳤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루 종일 긴장한 채 궁궐 일을 하고 밤이 되어 상황에 무릎을 주물러야 했던 그녀의 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장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밤은 어땠을까요? 손이 아프고 팔이 저렸을 것입니다. 긴장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꾸중을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께서 계속 시원치 않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하시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쌓였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계속 나무라시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든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은 제 무릎을 세게 두들겨 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권력자로서, 상황으로서 저는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조가 이복 동생 방석을 세자로 삼았을 때 저는 얼마나 분했습니까? 제가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그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미의 분노와 제 분노가 무엇이 다릅니까? 단지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억울하면 반항하고 싶은 것, 참을 수 없으면 행동으로 표출하고 싶은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장미를 처벌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궁궐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저는 그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통치자로서 제가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 두려움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장미의 반항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그 반항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제가 완벽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 저 역시 약점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평생 강한 사람이고자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권력자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제거했고, 처남들을 죽였고, 수많은 신하들을 숙청했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미에게 맞은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져도 결국 저는 잠을 자야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피곤해하고 아파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녀 장미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처벌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미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순간적으로 반항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권력이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과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후였습니다. 장미도 그녀처럼 제 손에 처벌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집안을 잘못 다스렸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궁궐 관리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권력자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실패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세종은 저보다 나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와 다릅니다. 강압보다는 이해를, 처벌보다는 교화를, 두려움보다는 존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촛불 아래에서 떨고 있던 장미의 얼굴을, 제 무릎을 두들겨 팬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 후의 침묵을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분노, 후회, 그리고 아마도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저를 냉혹한 권력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왕, 형제를 죽이고 처남들을 제거한 무자비한 통치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께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궁녀에게 맞고 당황했던 그 순간에 저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권력 아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억울함, 분노, 고통, 그리고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이것은 상황이든 궁녀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권력과 인간, 통치와 이해, 처벌과 용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을 것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이 사건은 후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댑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그들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치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장미여,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승에 없다면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